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의 대사 대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대사 대리가 와 있는 거예요. 대사가 지금 부임이 안 돼 있어요. 네, 아직 안 정해졌죠. 지금 주한미국 대사가 1년째 공백이고 대사 대리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두 번째였는데 두 번째 대사 대리도 지금 부임한 지 지금 70일 조금 넘었는데 미국으로 복귀해 버렸어요. 워싱턴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대사로 누가 오는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지금 제가 찾고 있는 게 예. 추미애 의원이 반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최근에 그게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게 있는데요. 그거 지금 공유 드릴게요. 그래요? 네, 지금 바로 피디님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 논평을 썼었는데 예. 이런 사람이 추미애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했었죠. 네, 했었죠. 지금 경기지사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한 분이시죠. 아휴, 네, 그 법사위원장까지 했던 그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예. 좋다고 저렇게 웃으면서 북한 노동신문에 실려가지고 웃는 추미애 반미 반전 촛불 대행진이라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정당인데 그런 게 민주당의 실체인데 민주당의 기둥이라는 추미애는 북한 노동신문에 실려서 긍정보도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섞여 있는 68명이 예. 미국 비판하는 건 뭐 자기들 정체성을 드러냈을 뿐이라 생각을 하고 예. 지금 미국 대사 대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앞으로 누가 임명이 될지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정말 중요한데 강경한 인물이 오게 될지 예. 어떤 인물이 오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1기 때랑 지금 2기 때랑 흐름이 아예 다른 게 예. 1기 때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 소위 그 제가 말씀드린 이물질 세력들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오.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려고만 하면 예. 약간 뭐 유승민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못하게 한다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아예 젊고 유능하고 국가에 대한 이런 자유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사람들, 철학이 아유, 확고한 사람들. 대통령도 세더라고요 보니까. 제이디 벤스뿐만이 아니고 내각 구성 자체가 그래요. 지금 펜폰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동안이어서 그렇지만 나이도 이미 환갑의 나이이긴 한데 예. 이제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기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동력을 얻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 아마 한국에 어떤 대사가 부임을 하게 되든 예. 이번 인선에도 굉장히 저는 적절한 인물들 어떻게 보면 어허. 이재명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전략적인 인물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전망해 봅니다. 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 저기 백지원 대변인이 공무가 있어서 네. 그래서 3시에는 늦어도 3시에는 딱 나가 끝내야 되는데 요거 오늘 뭐 저 네.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저 이게 좀 이거 의아스러웠던데 의아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중국의 의도가 그대로 읽히는데 네. 시진핑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앞에서 일단 서해 구조물 얘기를 했대요. 네. 했더니 청와대의 설명으로는 이거예요. 강유정 대변인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 주석께서는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기하자 관심 있게 들었고 실무적 차원에서 이건 서로 얘기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이라고 강유정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도 잘 몰랐다고 하더라. 몰랐을 리가 없죠. 뭘 몰라요. 공산당이. 국민들 일거수일투족도 QR 코드랑 CCTV로 감시 다 하는 나라가 뭘 모릅니까? 중국이 하는 공산 세력이 하는 행동 중에 전략적이지 않은 건 없어요. 예. 작은 문구 하나, 색깔 하나 쓰는 것도 전략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뭘 잘 몰랐다. 그걸 왜 청와대가 또 얘기를 해줍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시진핑을 위해서 이렇게 시진핑을 옹호하기 위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요. 지금 이 국가가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거고. 뭐 기자가 질문하니까 답변했겠습니다만은 잘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뭐 노코멘트를 한다던가 그거는 중국의 입장을 들어보시라라고 넘기는 게 차라리 청와대 대변인이면 아무리 친중 세력이라도 그게 국민들을 대하는 도의에 맞죠. 그런데 시 주석께서는 잘 모르셨다? 뭐 장난합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때부터 입법했던 것들 보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말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노란봉투법. 예. 네, 그건 사실상 민노총 특혜법이라고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고요. 예. 이름만 노란봉투라고 그들이 모호하게 붙였지. 거기다 양곡관리법이 아닙니다. 예. 국가가 무상쌀 매매법. 쌀 사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 소득세 올리죠. 지금 뭐 건강보험도 올랐고 예. 그리고 연금 개혁한답시고 연금 계약해서 청년들 주머니에서 월급에서 계속 돈 더 뜯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뭐 기본소득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보여준 제스처라는 거는 시진핑 만나서 뭐 청와대 대변인은 주석 깨서는 뭐 이런 말 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못하고 뭐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 대신 대리 변호해 주네요. 와, 지금 왜 이렇게 모를 대리를 리가 하지? 없을 텐데 당연히. 모를 리가 없는 게요. 이게 민주당도 웃긴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한번 항의를 한 걸로 제가 알아요. 항의를 한번 했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내내 이걸 해가지고 항의 계속했어요. 예. 윤석열 정부 때도 항의를 했었죠. 그랬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서 12월, 1월에 이들이 또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이라서 이재명 정권 들어서도 실무회담 뭐 할까 말까 외교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맞아? 그랬네. 그리고 이재명이 판다 받아온다, 뭐 케이팝 좀 뭐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왔냐면 서해 바다를 공해로. 라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공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지금 남북 분계선 군사 분계선까지 북한 기준으로 우리가 남하시켰어요. 내려줬거든요. 북한 영역을 우리가 확보시켜 준 거거든요. 전시 상황에 우리는 그럼 그 지역을 잃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한테 총을 뺏고 3단봉을 쥐어줬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거 보도 최근에 나왔는데 그래요? 네, 공유 드릴게요. 못 봤는데. 예. 네, 3단봉 총 대신 3단봉을 들라 그러고 군사 분계선은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더 많이 지금 그 영토를 내어주는 상황인데 영토도 내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영해까지 중국한테 팔겠다는 겁니다. 이게 반일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들으세요. 독도 분쟁 예민하신 분들 정확하게 들으세요. 원래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 영해 기준선에는 독도 분쟁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일본이랑 뭐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공해처럼 독도 인근 바다를 애매모호한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 바다에 대해서 이재명이 무슨 짓 하는지 보세요. 지금 김대중이랑 전 판박이라고 보거든요.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반일이라고 얘기를 할 거면 김대중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반일 얘기할 거면 김대중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매국이란 이야기를 할 거면 2025년에 매국은 중공에게 친중 세력, 중공에게 굴종하는 세력이 지금 매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영해도 문제고 지금 영토는 북한한테 내준다고 하고 영해는 중국한테 내준다 그러고 영공도 문제인 게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때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언론에서 저는 오물풍선이라고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테러물을 보냈다. 오물 테러 또는 북한이 테러 목적으로 보냈다라고 보도하는 게 국민들한테 정확하지 풍선이라고 보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영공 침범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고 사실 북한이 지금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그들이 벌이고 있는 게 내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근데 그걸 지금 오히려 애국 세력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보세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당인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를 했지만 또다시 이미 했던 대리 사과를 왜 또 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 이겼습니까? 김문수 뭐 대리 사과하고 그때 뭐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 대리 사과하니까 뭐 대선 이기던가요? 그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3단봉 지침은 논란이 되니까 결국은 취소를 했다고 조선일보에서 3일 보도를 했네요. 이게 저게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근데 결국 취소가 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저걸 발상 자체가 참